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피난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피난 관련 기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피난 관련 기타 사항.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제 피난 안전 구획이 나옵니다. 피난 안전 구획. 피난 안전 구획. 자, 이 피난 안전 구획 같은 경우는 총 세 가지로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자, 첫 번째는 바로 1차 안전 구획. 1차 안전 구획. 어디를 얘기하냐면 1차 안전 구획 같은 경우는 바로 거실을 얘기합니다. 거실. 거실인가요? 복도죠, 복도. 거실이 아니라 그냥 복도. 자, 1차 안전 구획은 복도를 얘기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2차 안전 구획. 자, 2차 안전구획 같은 경우는 이제 계단의 부속실. 자, 계단의 부속실이다. 아니면 계단 전실 똑같습니다. 계단 전실. 자, 이것이 2차 안전구획. 그리고 3차 안전구획. 3차 안전구획이 이게 바로 계단이 되죠. 계단. 자, 여기서 이제 복도와 부속실, 계단 전실, 그리고 이제 계단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의미하냐면, 자, 이쪽에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의 층입니다. 하나의 층. 하나의 층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 거실, 안에서 실내에서, 여기서, 자,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자, 이쪽에 이제 복도. 자, 이쪽에, 자, 복도가 있겠고, 자, 복도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복도를 통해서 이쪽에 계단. 자, 이쪽에 계단 있겠죠, 계단. 자, 계단이 있는데, 그때 이 부속실이 뭐냐, 부속실. 부속실이라는 게 바로 계단과 요 복도. 계단과 복도 사이 있죠, 사이. 여기 출입문이 있고, 그 사이, 요 사이가 바로 부속실입니다, 부속실. 그러니까 이 부속실이 없는 아파트도 있고,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단과 복도 사이, 그 공간을 갖다가 부속실이다. 아니면 계단 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단 전실. 자,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안전구획은 첫 번째로 복도. 그죠? 복도를 통해서 어디를 갑니까? 복도를 통해서 이제 부속실로 가죠, 부속실. 그 부속실이 이제 2차 안전구획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부속실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계단 통해서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단이 몇 차다? 3차다. 이렇게 연상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1차 안전구획은 복도, 그리고 2차 안전구획은 부속실이다. 아니면 계단 전실, 그리고 3차 안전구획은 마지막 계단을 통해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피난 형태. 자, 두 번째 피난 형태 보실까요? 이게 1번이죠. 1번. 자, 두 번째 피난 형태. 자, 피난 형태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어떤 형태가 있냐면, 첫 번째 X형. 자, X형 있죠, X형. 자, 두 번째가 Y형. Y형. 그 다음 세 번째가 C5형. 그리고 네 번째가 H형. 자, 이렇게 있는데, 자, X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X자. 자, 이렇게 X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피난 경로가 이렇게 바깥으로 분산되게 바깥으로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대피하기가 어떻겠어요? 되게 편하겠죠? 왜냐면 이 네 군데로, 자, 피난 경로가 네 군데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X형자 같은 경우는 피난하기 상당히 유용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Y형도 마찬가지죠. Y형. 자, Y자가 돼서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분산이 돼요, 분산. 피난 경로가 이렇게 Y형. 그럼 이 Y형도 마찬가지로 피난하기에 상당히 유용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 CO형과 H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CO형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피난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중앙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CO형인데 어떻게 했어요? 피난하는 사람들이 중앙에 다 모여버리면 상당히 밀집되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피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그죠? CO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H형 같은 경우 볼까요? H형? H자를 이제 눕혀놓으면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H형. H형 같은 경우도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경우에도 피난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CO형과 H형 같은 경우, 이 CO형과 H형 같은 경우는 바로 패닉 상태가 되기 쉬운 구조예요. 패닉 상태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패닉 상태가 되기 쉬운 형태가 뭐냐? 그럼 CO형이나 H형을 답을 고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CO형과 H형은 패닉 상태로 만들기 쉬운 구조다라는 거.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피난 형태.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무창층. 이 무창층 같은 경우는 그 네 번째 과목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도 나옵니다. 무창층 같은 경우는. 자, 일단 무창층이 뭐냐? 무창층의 정의를 보시면, 자, 지상층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이 무창층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하나의 층이 있다고 할게요. 하나의 층에. 자, 여기 하나의 층이면 하나의 층. 자, 이 층에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에 창문이지, 창문? 자, 이런 창문이 있을 거예요. 창문이. 그때 이 해당 층의 바닥 면적. 바닥의 면적이 있겠죠. 그죠? 이 바닥 면적에, 그러니까 이 창의 면적이 이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면 그게 바로 무창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죠. 창이 없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자, 이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자, 100제곱미터. 자, 100제곱미터인데 이 창문의 이 창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얼마로 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 3제곱미터예요. 3제곱미터. 그럼 어때요? 이 무창층의 이 층의 그 창문의 면적이 얼마예요?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인데 이 창의 면적이 3이죠. 그럼 이 값은 어때요? 이 값은 30분의 1보다 작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 바닥 면적, 창의 면적이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면 이거를 무창층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무창층. 아시겠죠? 정의는.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해요. 30층. 30분의 1 이하다라는 거. 이 수치가 중요하죠. 30분의 1 이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계구부. 자, 계구부의 그 구조가 나오는데 그 구조에서 수치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계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것. 중요해요. 50cm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계구부 밑구 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 여기죠. 여기 바닥, 여기서부터 이 창문의 밑까지 여기가 1.2m. 여기가 1.2m 이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계구부라는 게 1.2m. 그 다음에 계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이용할 것, 향할 것. 그죠? 빈터. 그 다음에 네 번째,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계구부에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창살을 설치해 놓으면 어때요? 피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계구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살을 설치하면 안 돼요. 그럼 다섯 번째,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그죠? 밖에서도 그 창을 깨트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구부의 구조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로는 피난기구의 종류가 나오네요. 네 번째, 피난기구의 종류. 자,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음 중 피난기구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그죠? 그 피난기구의 종류를 알고 계신다면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피난기구의 종류는, 자, 일단 첫 번째 쓸게요. 피난사다리. 그러니까 이 용어만 딱 봐도, 이거는 피난기구다라는 게 쉽게 보이실 거예요. 피난사다리. 그죠? 피난사다리. 피난하는 거잖아요. 피난사다리. 그 다음에 완강기. 자, 완강기는 이제 많이 안 써보셨을 텐데, 완강기는 사람의 체중을 이용해서 높은 건물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완강기. 여기 가슴에다가 이게 띠를 매가지고 그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 완강기 같은 경우. 그죠? 완강기 이제 많이 사용 안 해보실 텐데, 이 완강기도 피난기구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간이 완강기. 자, 완강기나 간이 완강기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간이 완강기는 한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완강기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이 완강기는 여러 명이 계속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내려올 수 있지만 간이 완강기는 한 명밖에 못 내려오는 거예요. 일회용. 아시겠죠? 간이 완강기. 그 다음에 구조대. 구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조대는 포대. 어떤 포대를 이용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포대. 그러니까 이 구조대라는 게 만약에 건물이 있죠. 건물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구조대, 포대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포대를 만들어서 이 포대를 미끄럼틀처럼 쭉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조대라고 하는 거죠. 구조대. 그러니까 이 구조대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좋아요. 피난을 할 때 이 완강기보다는 구조대가 좀 유용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기안전매트. 그죠? 이거는 뭐 많이 보셨죠? 바닥에다가 이제 그 풍선처럼 해가지고 매트 깔아놓은 거 있었죠. 그죠? 누가 뭐 떨어지려고 했을 때 바닥에 깔잖아요. 그죠? 공기안전매트. 이런 거. 그 다음에 피난 밧줄. 딱 용어만 딱 보셔도 이거는 피난기구다. 피난기구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피난 밧줄. 그 다음에 피난용 트랩.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끄럼대. 그죠? 미끄럼대.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피난기구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1번에 무창층 여부를 판단하는 계급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계급의 크기가 지름 30cm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것. 아니죠? 30이 아니라 50cm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계급의 밑부분까지 높이가 1.5m인 것. 아니죠. 바로 1.2m 이내가 돼야 되죠. 1.2m 이내. 다음 3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이거네요.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쉽게 깰 수가 있어야 돼요. 4번. 창의 방범을 위하여 40cm 간격으로 창살을 설치한 것. 창살을 절대로 설치하면 안 돼요. 밖에서 깰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다음 2번. 화재 발생 시에 피난기구로서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즉 피난기구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1번의 완강기 맞죠? 2번의 화재 속보기. 화재 속보기는 피난설비가 아니라 바로 경보설비죠. 경보설비. 다음 3번의 수직구조대 맞고 4번의 구조대. 답은 2번 화재 속보기가 피난기구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자, 다음 3번에 피난시설의 안전구획을 설정하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의 거실, 2번의 복도, 3번의 계단 부속실, 4번의 계단. 답은 1번이죠? 자, 그러니까 피난 안전구획을 설정하는데 1차는 복도, 2차는 계단 전실, 3차는 계단. 그러니까 답은 1번의 거실은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피난 관련 기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